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드디어 정부에서요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요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새롭게 발표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세부 기준,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을 놓고요 헷갈려서 어떻게 타는지, 언제 타는지, 누가 타는지, 그리고 나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지급 시기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요 정말 이게 지급이 되는 건가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인데요, 4월 3일 발표했던 것처럼 긴급 재난지원금은요 공적 자료 중에서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합산액 만약 4인 가구 기준이라고 한다면요 따로따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두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했을 때 이 기준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이번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요 가구 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직장가입자는 88,344원이고요 지역가입자는 63,778원입니다. 4인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237,652원이고요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254,909원입니다. 혼합의 경우에는요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같이 가구 세대에 섞여 있을 경우에는요 242,715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소득 감소 반영을 위한 보완 방법을 마련했는데요, 최근 감염병 사태 때문에 소득이 감소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인데요, 가구 구성원의 변동 기준일인 20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요 선정 보완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의신청 기간이나 접수처 등은요 나중에 또 확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여간 이 내용은 202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되 이 기준일에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던 분들은 소득이 감소됐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대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던 분들을 구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해당 기간 2월에서 3월에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서류를 토대로 해서요 보험료를 다시 한번 가상해서 산정한 이후에 선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2년 전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 당장 가게가 파리가 날리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이런 분들을 2월과 3월에 얼마나 소득이 감소되었는지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요 보험료를 다 산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한번 산정해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되는 기준이 충족된다 하면은요 이번 지원금을 드리겠다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무급휴직자, 실직자 또는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 등은요 퇴직, 휴직, 급여 감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보도자료를 보자면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행정적인 절차에 어두운 분들이 사업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근로자가 직접 이런 퇴직 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면요 지역가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가산정을 해서요 이 기준이 70% 이하에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을 보면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 하더라도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재산은 재산세 과세 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1세대 1주택자 공제 기준인 9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은요. 공시가 약 15억, 시세는 약 20억에서 22억 수준에 해당된다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과세 표준 9억이라 해서요. 실제 공시가나 시세가 9억 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융소득 기준은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인 2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했을 때 약 12억 5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에 발생 가능한 소득 금액이라고 하니까요. 12억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신 분, 이런 분들은요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단위 가구의 세부 기준도 구체화하고 있네요. 4월 3일 발표한 것을 보면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라고 구체화했고요. 아울러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피부양자인 부모는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화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을 할 때 1인 가구로 볼 것인데요. 만약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 1인 가구로 신청하는 것보다 2인 가구로 합산해서 신청할 때 더 유리할 경우에는요 2인 가구로 보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요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요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요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킵니다.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 결혼이민자, 내국인과 연관성 높은 영주권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가구 구성 기준일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에는요 이 장기 체류는 한 달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요 어려운 생활을 감안해서 가구에 포함해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요 다른 가구로 와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원포인트 지방 추경을 편성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서 서울시에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요. 이 4인 가구에 대해서는요. 1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40만 원을 제외하고 6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급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을 제외하고 60만 원만 줄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긴급재난 관련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이것을 토대로 가산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한다는데 여기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요 매출액 입금 내역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통장 또는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벤사나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 사본,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에 있고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전자계산서 합계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도 자영업자와 같이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 감소 등 사정 변경에 대해서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가산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여기에서 증빙서류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해당이 되고요.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 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 휴업 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간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 퇴직, 휴직, 급여 감소 사유 발생을 했을 때 근로자 본인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못한다 하더라도요. 퇴직, 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이런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가산정해서 70% 이하에 해당이 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나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금융소득은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